캣맘 살인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1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졌을까? 이 부분이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새로운 단서가 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지 역시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자, 일단 DNA 결과가 나오면 범인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누군가가 벽돌을 던졌다면 의도적이게 자신의 DNA를 숨기기 위해서 뭐 장갑이다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면 어떤 손인의 지문이라든지 일부 피부의 상피 세포가 지금 저 벽돌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경찰이 의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차 조사 결과에서는 그 2명의 피해자의 DNA만 검출이 됐습니다. 즉 벽돌이 떨어져서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치고 간 그 피해자의 DNA만 나왔지 누군가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차를 했고 이제 2차 정밀 감정을 다시 한다는 건데 손수호 변호사. 네. 근데 1차에서 다 하지 2차에서 뭐 안 한 걸 추가로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검사를 2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2차 검사는 보다 더 정밀하고 보다 더 꼼꼼하게 좀 시간을 써서 이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차 검사에서 뭔가 그 범인의 단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정밀 검사를 통해서는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빨리 용의자가 좀 이제 좁혀져가지고 수사가 좀 이제 그 활력을 찾고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무래도 고인의 좀 이제 명목을 빌고 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2차 감정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승택 기자. 네. 자, 이게 지금 사건이 벌어졌던 그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이게 18층인데 총. 네. 자, 근데 이 나뭇가지가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이유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제 소방차를 지원받아서 증거들을 한번 더 추가 수집을 해봤는데요. 벽돌이 떨어지는 공개 영상, CCTV 영상을 보면서 이 벽돌이 나무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나뭇가지가 부러졌냐는 것을 측정을 해서 각도 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 아파트가 1, 2, 3, 4, 5, 6 라인이 있는데 5, 6 라인에 상당히 고층부에서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고층부에서? 네. 자, 이거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나무가 이게 한 이 정도 높이에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이쪽에 나무가 부러진 게 확인이 됐다면 적어도 이 이상에서 던졌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옥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집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좀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 팔 힘의 양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선동열 전 선수처럼 뛰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1, 2, 3, 4 라인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5, 6 라인, 그리고 특히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5 라인보다는 6 라인 쪽에 있는 주민들이 던질 가능성이 그래요? 높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라인이고 이게 6라인인데 이쪽보다는 이 끝쪽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각도를 봤을 때 6라인 쪽에서 던졌을 때 벽돌의 각도가 지금 나뭇가지를 치고 갔을 때 그 후에 피해자와 맞는 각도를 계산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어디 갔냐, 뭐 했냐, 그리고 수세사를 묻고, 식구 몇 명이냐, 그런 거 다 묻고, 했어요, 좀. 고양이가 수인데 좀 만들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다녀올 수 있는데 맞았다는 그런 말이.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던졌는데 누군가를 특정해서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던졌는데 맞았다.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고양이, 이제 피해자가 고양이를 그동안 잘 돌봤기 때문에 고양이가 어떤 사건의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단정해가지고 수사하기보다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던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가능성을 좁히기보다는 좀 넓혀서 이제 수사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 변호사님, 만약에 어린아이가 던졌을 때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이기 때문에요. 14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리 살인사건을 고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고요. 다만 또 이제 소년법에 의한 조치는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역시 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도 해당하지 않아서
소년법에 의한 그런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 나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어린 유아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뭐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예. 아마 민사적인 그런 책임만 보호자들이 지게 돼 있죠. 자, 근데 한 7m 정도가 지금 그 아파트에서 이 피해자들이 떨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7m면은 그래도 벽돌을 던지려면은 제법 힘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황스택 기자, 여기가 바로 이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좀 과거에 어떤 사건을 고양이에 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네, 지금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건이 일어난 A 아파트에서 한 주민에 따르면 최근에 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건도 있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좀 이제 그 같이 부상을 당한 목격자분의 인터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언급을 할 때 이걸 캔맘이라고 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피해 지금 사망하신 분을. 근데 캔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오랫동안 돌봐온 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같이 부상당한 지금 입원해서 의식을 회복한 그 분에 따르면 지금 사망하신 분이 길고양이를 오랫동안 돌본 것도 아니고 이 고양이가 사람 손도 타고 최근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본 것이지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본 분은 아니다. 이런 좀 상반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고양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누군가가 계속 이 독극물을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던데 고양이를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검색을 해보면요, 뭐 길고양이를 죽이는 방법, 그래서 예. 상당히 잔인한 방법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길고양이가 주인이 없더라도 하나의 생명을 살해하는 그런 것은 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DNA 검사 또 나뭇가지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